인천 테크노파크 스타트파크 센터의 임동규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는 실제 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업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 거기에서 또 ICT 쪽은 또 제외하고 바이오 쪽도 일부 또 빼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핵심이 스피드인 것 같아요. 스피드. 스타트업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성장 라이프 사이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에 그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것들이 안 되는 순간에 좋은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더라도 그냥 그 기업은 저물어져 가는 그런 것도 저희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꼭 바이오뿐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 규제뿐 아니고 행정 쪽에 있어서도 빠른 저희 스타트업학에 실제 국무총리님도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셔서 기업들의 제품을 현장에서 보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전화 한 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빨리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게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스타트업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빨리 바꿔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될 줄 알고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걸 발견하면 이제 시점이 넘어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기업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방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빠른 결정,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법, 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장에서 법제도를 다 분석하고 사업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느낌은 저희 이제 인천시하고 많이 하면 국, 과, 팀 이렇게 있으면 그 실무자들에 대한 우리는 흔히 면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권한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는 좀 많이 강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 스타트업들의 제품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스타트파크에 대한 내용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중기부에서도 와 계시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도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지원 육성하겠다. 근데 이게 공공, 민간, 따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주체들, 투자사가 될 수도 있고, 엑셀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기업 지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관이 서로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간촌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로 이제 인천이 선정이 되어져서 이제 1호 인천 스타트파크로 명명이 되어져서 저희가 2021년도에 준공이 되어져서 지금 올해 4년차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고 다양한 부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들이 너무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쪽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상용화로 가는 그 단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더 고도화하고 글로벌도 진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기업들이 제품 서비스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쪽에 좀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실증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공주도형 인천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형 프로그램과 신한금융 셀트리온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프로그램 이렇게 서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 한 17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여기 찾게 된 이유가 저희가 스마트시티하고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라는 두 개의 산업군으로 저희가 집중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제품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 올해 이제 4년차 지원하면서 한 해 한 400개 정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슈처럼 이제 바이오 기업이 특히 인천의 K바이오 래퍼브 오늘도 이제 와 계시지만 K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업들도 입주되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와는 다르게 바이오 융합,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바이오 기업 있겠어? 신약만 처음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규제와 행정적인 문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실증,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 됐던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업이 됐던 도시 전역에서 제품 서비스를 어디든지 좀 실증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도 받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사공단들, 대학들, 대기업들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제와 행정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짧게는 뭐 6개월, 뭐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데 6개월씩 걸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조기 상용을 가기 위한 실증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들이 기업들이 저희가 예산받고 빨리 시작해도 2, 3월 달에 공고 띄우고 실제 해도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하면 5, 6월 이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업을 선정해서 실증을 지원하려고 보니 이제 5개월, 6개월 동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협의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피드 있게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기름 제거라든지 부유물 제거하는 로봇을 한번 실증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 센트럴파크 선도에 공원에 저 로봇을 띄우는데 부처를 몇 군데를 만났고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저희 기업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저걸 실제 한번 하는데 뭐 5개월, 6개월씩 걸리는 거죠. 이게 도저히 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저희 코로나 때 PCR 확인서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나가시는 분들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때 한참 이제 코로나 이슈가 많이 있었을 때 또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거고 병원은 그걸 위해서 또 인력을 할당을 해야 되고 그냥 공항에서 발급 받으면 안 되냐. 예. 요거 하는데도 여러 부처들, 그 다음에 뭐 병원 협회까지 붙었고, 저희가 국회의원분들도 만나 뵙고, 시의원분들도 만나 뵙고, 뭐 5, 6개월 걸렸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실제 실증을 했었거든요. 많은 병원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촉매 같은 것들을 이제 실증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실증하고 싶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 현장에서 실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시공사의 임대 아파트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실증할 수 있게끔 이러한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들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증함에 있어서 물론 규제, 법제도에 걸리는 것도 물론 있고요. 행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저희가 결정을 내려주고 기업들에게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자원을 제공해주고 그걸 상업적으로 상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건지 이것들이 좀 핵심이 아닌가 기업 지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쪽은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을 좀 참여시키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약간 포커스를 바꿨어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제한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가서 우리 스타트업들의 제품 서비스를 좀 봐주시라. 그리고 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대기업 분들하고 한림제약도 이제 안질환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규제 물론 이제 이슈가 되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제 대기업들이 봐주시고 상용화 가능 여부를 기업들이 판단해 주시면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대기업 참여를 요즘에 좀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도 이제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하대 병원하고 이제 비임상 실험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업들 중에서 또 동물 관련 이제 임상 이슈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제도의 이야기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법제도를 다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실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법제도를 좀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요구도 또 비임상과 함께 또 이야기도 많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뭐 대학들하고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대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의 조기 상용화 이런 쪽도 저희 같이 법제도의
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연구기관들을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런 약물 이동하는 것들을 다 이 연구원들이 손작업으로 수기로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서 이제 저렴하게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구소에 들어가서 실제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쓰는 시약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실증을 직접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KPI를 아예 대기업이 주셨어요. 속도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서 바로 실증 결과를 대기업이 판별해 주는 형태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능 평가를 해주시고 구매로 이어지고 나니까 바로 이제 구매 요약서가 기업들은 확보가 되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도 받는 이러한 저희 좀 성공 사례를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별개로 이러한 좀 대기업들과 저희 좀 같이 조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포장재, 물에 녹는 이제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대기업의 힘을 빌어서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하대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인하대하고 저희가 실증 사업을 했던 사례고요. 이제 이건 바이오 쪽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이제 잘 아실 건데 저희 기업 지원하는 저희 당사자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실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이 저희가 특히 항암제 같은 독성 물질인 경우에 실제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뽑아내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독성 약품이 공기 중으로 분출이 된다는 거죠. 분출이 되면서 이제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환자에게 엄청난 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인하대 병원에서 실증을 하고 실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대학들에게 안내도 하고 시범 서비스도 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대학교의 그 기숙사에 생활보호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밀어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약 제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 장치를 가지고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또 병원하고도 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례들을 쭉 보면 이제 병원 약사 이직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요즘에 법 관련 이슈도 많이 있지만 의료 인력들도 실제 예전같이 막 참고 일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인력들이 위험 부담하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직률도 증가하고 비숙련 인력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법제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처벌법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업들 판단에는. 그런데 현장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다양한 법들만 계속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 규모는 늘어나고 국내 이제 항암제 제조 건수도 늘어남에 비해서 요걸 이제 하는 기업들이 빨리 이제 의료비 청구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실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은 걸로 자동화 설비까지 만들어가고 해서 해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식약청 의료기기위원회 이제 최종 회의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의료 회의록은 이제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품목 신설, 요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에 대한 품목 신설이 상당히 타당하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기업들은 이제 의료보험 적용하고 예산 잡고 병원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쭙더니 또 한 2년, 3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년, 3년이면 이게 답이 없는 스타트업은 그때까지 기다리기 상당히 어려운 이제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빨리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난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제품들이 어떻게 좀 빨리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장에 이러한 것들이 좀 빨리 좀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까 비대면 진료 쪽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 하겠다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계신데
법제도의 조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걸 너희들이 다 하고 했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법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품 서비스를 자꾸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실증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병원에 가서 아니면 지금 학교에는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소변 검사를 하고 또 채취에 가서 판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요즘에 학생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날 출석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이제 개발한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 효율성이 상당히 좀 높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학생들에 대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들도 이제 병원 내 진료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 처리의 여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는 또 병원 내에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소변을 또 받아와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어찌 보면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대면과 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저런 규제들이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 병원의 업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업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 다음 보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소변지를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분석하는 그 알고리즘하고 이 외부에 보여지는 UI를 개발하는 앱 화면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의료기기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 개별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분석된 결과를 SK를 활용해서 이게 어떤 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진단하는 파트까지를 실제 이제 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개별 UI까지를 다 통합해서 이게 의료기기 허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 경우는 이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기 협력 파트너들을 기반으로 해서 UI를 개발을 해서 붙여서 하고 싶은데 UI가 하나 새로 개발되면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 150만 원, 130만 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시장에 내놓고 상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개월간 3개월 또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핵심이 되는 분석 알고리즘까지만 받으면 되지 왜 UI 화면까지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이게 받게 해주고 저희는 뭐 ISO 13485 같은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들이 좀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실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타트업 제품 서비스를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여러 저희가 기관들이라든지 파트너들하고 붙어서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이제 저런 게 이제 기업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1년, 2년이 가게 되면 그 제품 서비스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우리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이런 쪽이 실제 스타트업들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또 대기업 그 스타트업 분들의 또 대표님들도 의지가 꺾이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규제 법제도가 분명히 이제 계속 나오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 규제를 뭐 어떻게 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부 여부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자체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담당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좀 권한이 부여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면책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법이라는 걸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망치를 맞게 되어져 있는 형태로 저희가 실정을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좀 새로운 걸, 스타트업의 제품 서비스는 분명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장에 적용하면 안전 이슈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담당자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이런 것들은 적용해보지 못하고 잘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제품 서비스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규제, 법제도 좋지만 이러한 것들을 현업에서 잘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현업의 담당자들의 면책이 됐던 이런 권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적절하게 좀 제도화된다고 하면 법제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 현장에 오셔서 저희 기업들 좀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하면 법제도 만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법제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팍팍 바꿔달라 이런 것보다 이 법제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게 큰 그 사람들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와 계신 분들도 저희 스타트파크뿐 아니고 기업 지원 기관들에게 좀 방문을 하셔서 스타트업들의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뿐 아니고 좀 좋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